날씨 좀 선선한 것 같은데 가을 옷이나 사올까? 이게 뭐고? 아직까 처서가 지나고 날이 슬슬 선선해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30도더라고요. 저 좀 아직 많이 더운데 브랜드에서는 가을 신상품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인 가을 전에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브랜드 룩북을 짜르르 둘러보면서 우리가 가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고 트렌드도 간단하게 찝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둘러볼 브랜드는 우리한테 비교적 익숙한 유니클로의 룩북을 한번 볼 건데, 그냥 유니클로가 아니라 유니클로 C 라인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유니클로 C는 작년 FW부터 전개를 시작한 라인인데, 유니클로 U에서 르메르가 디렉팅한 것처럼 지방시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출신이었던 클레어가 담당을 해서 전개하는 라인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룩북이 정말 기깔나게 찍혔더라고요. 톤 맞춰서 코디를 한 것도 좋았고, 담백한 실루엣이 유니클로 U와는 또 다른 맛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눈에 띄었던 건 바로 이 두 가지 룩이었는데, 담백하고 미니멀한 코디, 밀리터리 파카 같은 걸 툭 걸친 이런 느낌이 너무 좋았고, 마침 이렇게 남자 라인에 후드 코트라고 이제 밀리터리 파카스러운 자켓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제가 요즘 야상에 좀 꽂혀서 그런지 이게 눈길이 가긴 했는데, 이게 후드가 요 카라 안쪽으로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형태여가지고 여기 넥라인 쪽이 좀 도톰하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물을 보고 고민을 해봐야겠다 싶었는데, 보니까 아직 룩북은 공개가 안 됐지만 유니클로 U 라인에서 레글런 형태로 나오는 요 야상 자켓이 출시 예정에 있더라고요. 아마 발매하자마자 많은 인기를 끌지 않을까 싶은데, 기회가 된다면 구매를 해서 리뷰를 해보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로드 전에 접한 소식인데, 유니클로 C의 클레어가 유니클로 총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발탁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서 더욱더 이번 유니클로 C를 통해서 앞으로의 유니클로 방향성은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 취향이 가득 담긴 브랜드들의 룩북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해칭룸부터 둘러볼까 합니다. 마찬가지로 해칭룸에서도 야상, 밀리터리 파카를 활용한 코디가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정석적인 아메카지스러운 야상 코디라기보다는 색감이라든지 실루엣이라든지 해칭룸 특유의 빈티지하면서 캐주얼한 무드를 굉장히 잘 녹여낸 것 같아가지고 제 취향에 가장 가까운 룩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주목해볼 만한 점은 실루엣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의는 레귤러하게 빠지되 하의는 살짝 여유롭게 빼주는 요 실루엣이 담백하다, 안정적이다 라는 느낌을 줘가지고 참고할 부분이 많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제가 봄에 잠깐 소개해드렸던 아머 팬츠 있잖아요. 데님 소재로 나와가지고 뭔가 실루엣도 빳빳할 것 같고 힘도 있을 것 같아서 현 시점에서 아머 팬츠를 산다면 데님 소재로 나온 아머 팬츠가 와, 이게 진짜 인기 많을 것 같고 멋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해충룸에 이어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폴리테러도 잠깐 살펴볼까 하는데, 룩북 쭉 보면서 느낀 점이 차분한데 힙하다, 잔잔하게 힙스러운 느낌이 폴리테러가 지금까지 많은 코어 팬층을 가지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감히 생각을 해보고, 빈티지한 맛을 잘 살리기도 했지만 체크셔츠 레이어링한 것도 마음에 들었고, 약간 셔츠 이런 물 빠진 색감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리고 폴리테러에서도 마찬가지로 요 밀리터리 파카를 활용을 해줬다는 점인데, 빈티지한 색감하면 카라 달린 것도 그렇고 너무 이뻐가지고 요거는 진짜 구매에 마렵네요. 아, 근데 또 제가 가슴 한 켠에 힙합이 살아 숨쉬기 때문에 스트릿 브랜드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릿 브랜드도 한번 쓱 훑어볼까 하는데, 노매뉴얼의 룩북부터 한번 살펴보자면은 눈에 띄었던 게 이런 워크 자켓이라든지 워크 팬츠라든지 워크웨어 요소를 많이 따온 것도 인상 깊었고, 프리뷰 가서 봤을 때는 웨스턴적인 요소, 아웃도어스러운 요소, 다양한 장르를 녹여내기 위한 시도를 좀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중의 니즈를 고려한 시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저는 노매뉴얼 너무 좋아하고 멋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브랜드의 색깔과 무드를 이끌고 가는 제품들을 계속해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멋있는 피스들도 계속해서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이번에 또 밀리터리 파카 야상이 나와 좋습니다. 다만 노매뉴얼의 색깔대로 등판에 자수라든지 프린팅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다른 브랜드랑 차별화가 된 것 같아서 이런 느낌으로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아조 바이 아조의 룩북을 한번 싹 둘러볼까 하는데요. 아조 바이 아조 FW는 올해 초에 서울 패션위크에 방문해서 확인을 했고 후기도 남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 FW에는 유독 웨스턴 포인트를 넣어주는 브랜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아조 바이 아조에서도 웨스턴 셔츠의 디테일을 살짝 변형시켜서 넣어준 요 룩도 재밌는 포인트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이번 아조 FW 시즌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빨리 경험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룩북을 보니까 우러나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룩북을 둘러보면서 인상 깊게 봤던 스트릿 브랜드를 둘러볼까 하는데, 위켄더스라는 브랜드거든요. 이번에 1차로 발매한 제품들도 그렇고 룩북도 그렇고 해외 스트릿 브랜드 느낌이 막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수나 프린팅이 들어간 데님 팬츠, 워크 팬츠도 나온 걸로 보이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나온 레글런 롱슬리브, 와 이게 담백하고 스트릿한 간지가 나는 그런 슬리브라 생각이 들기도 했고, 실제로 빈티지 베이스의 브랜드에서 그 레글런 롱슬리브를 슬슬 다시 출시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위켄더스의 레글런 롱슬리브도 뭔가 쿨해 보여서 좋았다. 그리고 이거 레이저 데미지 팬츠, 레이저 데미지 짝짝짝짝 넣어줘가지고 땡땡이 무늬로 디테일을 내준 것 같은데, 막상 입어서 활용하면 과하지 않을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해볼 만한 제품이 사이드 스터드 팬츠인 것 같은데, 보통 이런 스터드라든지 잼스톤 같은 경우는 웨스턴 제품에서 많이 보이는 디테일이거든요. 근데 이 위에 후디까지 뭔가 적절하게 트렌드 요소를 잘 섞은 제품들도 보여서 이번에 위켄더스도 한번 찝어드리고 싶더라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애프터 프레이의 룩북을 둘러볼까 하는데요. 감사하게도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런웨이 현장도 방문을 했고 프리뷰도 다녀와서 제품들을 다 확인을 해봤는데, 대중적으로 소화하기 힘든 웨스턴한 무드를 애프터 프레이 무드를 살려서 소프트하게 살렸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컬렉션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웨스턴 셔츠 셋업이 군데군데 숨겨진 센스 있는 요소가 돋보여서 좋았고요. 이 가디건 같은 경우도, 가디건이라는 제품이 사실 웨스턴이랑 섞이기에는 좀 어려운 품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웨스턴 패턴 모양대로 울을 활용해줘가지고 이런 요소를 가미를 해줬다는 게, 이거는 진짜 센스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코디는 바로 이 룩인데, 선인장 모양을 넣어줬다든지, 대놓고 막 웨스턴은 아닌데 부드럽게 웨스턴적인 요소를 녹여냈다는 점, 기존에 웨스턴을 어려워하시던 분들도 이 룩 같은 경우는 가볍게 받아들이기 좋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애프터 프레이에 이어서 아트 이펙츠도 같이 소개를 드려보고 싶은데, 사실 아트 이펙츠 하면은 빈티지하고 캐주얼한 이미지가 떠오르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제가 프리뷰를 갔다 오니까 뭐 웨스턴 셔츠라든지 웨스턴 벨트라든지 웨스턴적인 요소가 많이 섞여 들어가 있어서 이것도 신선하다 싶더라고요. 어쨌거나 이번 룩북을 보면서 눈에 띄는 요소가 한 가지 있었는데, 바로 이 레이어링 포인트였거든요. 워크자켓, 폴로티, 헬리넥 이렇게 레이어링을 해주고, 그러니까 헬리넥이라든지 카라티를 레이어링 해주는 스타일링이 활용해보고 싶은 레이어링 스타일링이어가지고 인기를 많이 갔는데, 이거 말고도 되게 레이어링을 활용한 착장이 많이 보여가지고 참고할 만한 요소가 많이 보였기 때문에 둘러보시는 것도 재밌는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 추구미가 좀 담긴 브랜드들의 룩북을 몇 개 보여드릴까 하는데, 모이프의 룩북을 보여드릴까 하거든요. 모이프가 이제 나일론물을 주로 쓰긴 하는데, 아예 막 테크니컬 하기보다는 캐주얼한 느낌이 많이 담겨있는 그런 브랜드라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트렌드 핵심 요소 중에 아웃도어를 담백하게 풀어서 코디를 하는 경우가 많이 보일 걸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이프가 이제 뭐 레이어링이라든지 색감이라든지 참고할 부분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룩북들을 정신없이 막 둘러봤는데, 그래서 뭐 어떡하라는 거냐, 룩북을 보면서 제가 캐치했던 트렌드 몇 가지를 세 줄 요약 느낌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 키워드는 야상이었습니다. 올 봄에 빈티지 트렌드에 힘입어 워크 자켓이 흥했던 것처럼 야상 자켓이 떠오를 것 같다라고 말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해칭룸, 폴리테루, 노매뉴얼, 유니클로, 알렌느, 러프사이드, 퍼블릭 피겨, 제가 좋아하는 다양한 브랜드에서 야상이 출시되는 걸로 보여가지고, 저는 올 가을에 아우터 하나만 사야 된다라고 하면 야상은 꼭 구비를 할 것 같은데, 프리즈먹스라든지 본로우라든지 기본적인 야상을 전개하는 브랜드에서 접해도 좋을 것 같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본에서 벗어난 티셔츠도 많이 보였는데, 일단은 헬리넥이랑 폴로 티셔츠, 아트이프엑스 룩북에서도 기본 티 대신에 헬리넥을 레이어드 해줬고, 해칭룸에서도 이너로 폴로티를 활용해준 걸 볼 수가 있고, 아르반, ETC, 르마드 등등 다양한 브랜드에서도 헬리넥을 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헬리넥이나 폴로티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기본 티가 아니라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레이어링하는 브랜드도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쿨한 간지로 레글런 티셔츠를 주목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또 다른 키워드는 웨스턴이었는데, 웨스턴 모드를 메인으로 풀어낸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고, 웨스턴 디테일을 차용한 아이템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넥스트 메가 트렌드가 될 거라고 여러 곳에서 언급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농도 짙은 웨스턴 코디를 플레이하기에는 선뜻 시도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클래식한 웨스턴이 메가 트렌드로 떠오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지만, 건강하고 소프트하게 즐기는 방법, 웨스턴 디테일이 들어간 셔츠를 활용을 해준다든지, 키링이나 웨스턴 벨트 중에 하나만 활용을 해서 가볍게 즐기는 정도로 활용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19년도인가 20년도쯤에 그런 식으로 웨스턴이 한번 올라오긴 했었어요. 그때랑 좀 비슷한 형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추측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건 좀 제 취향이 많이 담긴 것 같긴 한데, 전체적으로 차분해진 느낌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컬러 같은 경우도 뮤트한 컬러감의 코디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고, 실루엣 같은 경우도 전보다 전체적으로 레귤러해진 느낌이 났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절대 오버한 핏감이 멋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둘러본 룩북만 해도 애쉬미랑 앵글런 콜라보한 제품들이라든지
룩이라든지 모이프라든지 오버한 핏감을 적절히 섞어주면서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는 브랜드들도 많고, 저도 아직까지 이런 브랜드들 너무 좋거든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골라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들의 룩북을 둘러보고 저의 내피셜과 취향도 조금 찌끄려서 설명을 드려봤는데, 사실 트렌드라든지 이런 요소들은 자기 취향껏 수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다 라기보다는 그냥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사실 이번 룩북을 보면서 제가 신발도 또 눈여겨봤습니다. 그래서 곧 신발 트렌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바!